안녕하세요. 원더풀라이 시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책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위스덤을 얻어야죠. 제가 독서노트를 쓰잖아요. 근데 이건 책이 너무 제가 막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그 A4로 이렇게 타자를 치고서 왜냐면은 그 써놓은 노트를 잊어버릴까봐 혹시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프린트된 독서 노트보다 손으로 쓴 게 더 가독성은 있어요. 내 손글씨가. 네, 그렇더라고요. 네, 이 지으신 교수님이 되게 유명하신 것 같아요. 그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최인철 교수님이 지으신 건데 예전에 저는 이 책을 읽고서 알았어요. 그 프레임이라는 굉장히 40만이나 팔린 스테디셀러였대요. 와, 부럽다. 엄청난 노력을 하셨겠죠? 이렇게 독자들을 위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책에서 저는 약간 실은 저는 의미 있는 이런 meaningful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미국 유학 생활을 할 때 막 그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냥 해피니스 하면 그냥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건 그거잖아요. 기분이 좋고 내 삶에 그냥 편안한 거. 이게 그냥 해피니스라고 많이 이렇게 일반적인 이미지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냥 하루하루 재밌는 일, 내가 즐거운 일만 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미국에 가서 너무너무 이제 우울한 거예요. 예. 다행히 우울증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도 만나고 일상적인 생활들은 잘 했으니까. 그런데 항상 불만이었어요, 제 삶에.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고, 한 사람의 부인으로서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그냥 직장을 안 다니고 전업주부로 있게 되면서 되게, 그러니까 가끔씩 현타가 오는 거죠.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때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아, 내가 내게 없어서, 내게 없는 이유는 나 때문이구나. 나는 한 번도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의식주, 기본적인 생존 욕구, 편안함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것과 더불어 위에는 어떠한 자신만의 삶의 목적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아주 많이 미미했던 것 같아요. 계획은 있었으나 제가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나 몇 살에는 뭐 일하고 어떻게 살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되게 막연하고 모호하고 그렇게만 계획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실행하지도 않았고 어디다 써놓지도 않았었어요. 내 걸로 뭘 해야겠다. 뭐라도 하나 해야겠다. 취미를 하든 아니면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막 막 건강 엄청 관리해가지고 몸짱 아줌마가 되든 아니면 막 영어 공부를 미친 듯이 하든 난 진짜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찾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 하고, 아, 그래, 뭘 해야겠구나 하고, 내 꿈이 뭐였는지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걸 결혼하고 나서 잊어버린 거예요, 아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행복에 대한 오해가 있다. 행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이 말은 즉슨 아까도 제가 지금 저의 그 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하루하루 그냥 재밌고 즐겁게만 사는 것이 행복감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약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막 만사 귀찮아가지고 하루 종일 막 드라마만 뭐 보거나 아니면 그냥 막 인터넷만 하고 있는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오후쯤 되면 나 오늘 그냥 하루를 그냥 쓴 거야. 야, 나 진짜. 그러면서 약간 좀 마음이 허한 거예요. 저녁 때쯤 되면 진짜 허하면서 내일은 좀 뭐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솔직히 만약 예를 들어 드라마를 봤다고 쳐. 제가 그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서 그래.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오늘 막 공부를 막 많이 했거나 어떠한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탁탁탁 하고 나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날짜를 정하던가 해서 몇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날 드라마를 본다고 했을 때 이것하고 되게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하루하루가 되게 재밌고 되게 내가 뿌듯한데 요렇게 지내는 날들은 되게 막 사람이 되게 축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행복하지가 않고 여긴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좋으면 돼가 아닌 거예요. 행복한 삶. 여기서는 뭐 말이 굿 라이프지만 행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이제 냉동실에 초코파이 있는데 이제 하나 까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약간 중학교 올라 스트레스랑 중학교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저는 웃긴 게 그거 별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별거 아닌데 단발로 이렇게 잘라야 된다는 게 제일 스트레스인 거예요. 초코파이로 제 그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막 6개씩 먹었어요. 그때 진짜 한 번에 한 2달인가? 그렇게 초코파이를 먹고 나서 몸무게를 재고 혼자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저의 그 즐거움을 약간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 초코파이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입에 그 착착 붙는 그 맛있음. 그, 그 맛, 그쵸? 그래서 거기에 그 중독된 거죠. 그래서 그게 행복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그냥 한 입 먹을 때만 좋았던 거예요. 아까도 제가 또 이제 다시 또 아까 그 미국에서 얘기로 넘어가면 막 이제 마음적으로 되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의 고통으로 인해서 여기서도 그 나와요. 고통이 있어야 나 읽어드릴게요. 4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말처럼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 더 나아가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그래요. 내가 어떠한 단계로 올라갈 때 항상 고통이 있었고요. 진짜 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통이 있으면 내 삶은 엉망진창인 것 같아. 고통이 약간 있으면 이건 행복하지 않은 삶이야.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이 책에서도 보면 고통을 되게 피하려고 하는 고통 기피자들이 있는데 저는 예전 고통 기피자였어요. 고통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힘든 일, 안 해,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 이제 해야 되면 하고 있어도 그냥 해야지 이런 건데 그때는 막 이렇게 고통이 있으면 큰일 나는 막 이래서 전 진짜 회사에서 신입사원 때 들으면 안 되는 말을 들었었어요. 오죽 고통 깊이자였으면. 소연 씨는 온실 속에 사는 사람 같아.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칭찬이겠어요. 완전 욕이지. 근데 그분 말투는 완전 친절했는데, 그 대놓고 욕하는 거죠. 너는 참 힘든 일 안 하고, 그러는구나. 이런 식인 거죠. 고통 깊이자들은 더 행복도가 낮대요. 더 행복할 것 같잖아요. 왜냐면 고통스러운 일이 없으니까 또 그게 또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그 고통 기피자들은 새로운 경험을 피한대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희 아들도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 되게 애기 같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막 그 전날 막 기도하더라고요. 뭐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해주세요. 나랑 친한 친구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딱 오랜만에 가는 날 애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약간 수다스럽거든요. 애가 말을 안 하고 과묵하게 밥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각하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너 되게 뭐 엄마가 뭐 잘못했니? 너무 애가 그러니까 그래서 봤더니 새 학교 전학 갔거든요. 새 학교를 처음 가는 날이기 때문에 애가 너무 떨린 거예요. 떨리고 긴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한 새로운 상황, 경험 이런 거에 닥치게 되면 다 긴장하게 돼요. 저는요 예전에 진짜 새댁일 때 부동산 들어갈 때 문 앞에서 쭈뼛쭈뼛 못 들어갔다니까요.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들 되게 친절하신데 막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경험들은 진짜 돌이켜보면 별것도 아닌 그 모든 새로운 경험들은 다 두려움인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 고통 기피자들은 새로운 경험, 어떠한 새로운 도전들을 피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경험 속에서 겪게 되는 더 행복한 경험, 더 성장하는 자기 자신을 아예 경험조차 할 기회를 없앤다는 거죠. 네. 지금 페이지, 저 진짜 이 말 제일 멋있던데요. 제가 이 채널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채널 아트도 좀 바꾸려고요. 좀 더 명확한 이 채널의 목적이 있거든요. 되게 목적 없는 것 같죠? 근데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The Life You Want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널로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삶을 가자, 삶을 세팅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꿈을 이루어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거. 그리고 저도 그런 거 많이 여러분한테 좀 많이 묻잖아요. What do you want? 뭘 원하세요? 그게 really 진짜 원하는 거냐고, 정말이냐고 이걸 막 자꾸 묻잖아요. 여기서 나옵니다. should를 want to로 바꾸는 거래요. 해야 되는 일만 잔뜩 일이 막 있잖아요. 근데 이 해야 되는 일을 또 해야 되지만 이것만 있는 삶과 해야 되는 일을 하고 또 거기에서 최대한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세팅을 하는 요 삶하고 완전 행복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쪽은 돼야 되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엄마니까 엄마, 뭐 이렇게 뭐 회사에서 뭐 직급이 있다면 어떠한 직책,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무적인 일들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삶과 여기서 내가 조금 하고 싶은 일, 취미라도 아니면 뭐 나의 뭐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이라도 이따가 여기 자아실현에 대해서 프로젝트 말이 나오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저 정말 깜짝 놀랐잖아, 진짜. 그래서 이 프로젝트, 아무튼 자기가 원하는 거가 부위가 좀 있고 그게 많이 있는 삶과의 행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에 대한 집중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 걸 더 집중을 하고 그 범위를 막 더 많이 계속 키워가시는 겁니다.